오늘 오전 뉴욕 브루클린에서 트럭 운전자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일으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군이 어제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휴런 호수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민들에게 즉시 러시아를 떠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는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수정 세금 보고 후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브루클린에서 트럭 운전자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충돌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고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께 브루클린 남서부 베이리지에서 2홀 렌털 트럭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마구 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던 이 운전자는 맨하튼으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7명과 경찰관 1명 등 최소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태라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캐시안 시웰 NYPD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브루클린에서 폭력적인 광란의 질주가 벌어졌다면서 테러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리지를 지역구로 둔 저스틴 브레넌 뉴욕 시의원은 NI1과의 인터뷰에서 그 운전자는 자신이 사람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고의 충돌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2홀 트럭이 한 스쿠터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과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이 보행자가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용의자의 아들을 인용해 이 운전자가 오랜 정신병력을 가진 웽 소르라는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소르는 브루클린 자택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자주 약을 빼먹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며 그가 체포된 것도 교도소에 가는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휴런 호수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된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4번째 격추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는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어제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휴런 호수 상공에 뜬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 2시 42분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에서 F-22 전투기가 2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던 물체를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사 슬로킨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확인 비행 물체를 극단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 비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투기를 동원해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격추 이유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 아닌 민간 항공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면서도 정찰기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 역시 해당 지역에 비행금지 조치를 내렸었고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한 뒤 비행금지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캐나다 북부 유콘에서 이 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10일에도 알래스카 상공에 뜬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 대서양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격추했었습니다. 이후 상무부는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5개 중국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민들에게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미국민들이 현지 정보당국으로부터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은 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여행 경보에서 현지 정보당국으로부터 임의 체포나 부당한 구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힘이나 구금, 자의적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보당국은 거짓 혐의를 씌워 미국민을 체포했고 미국민을 곤란에 구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확실한 증거 없이 비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러시아 당국이 미국 국적의 종교인들에게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종교 활동에 관여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범죄 수사에 나섰다면서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위해 러시아로 가는 것도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렸을 때도 이중 국적자들이 징집될 우려가 있다며 러시아 거주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자국민의 러시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여행 경보 1에서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연방상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은 지난 10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 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추방 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 법안은 현재 텍사스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제5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다카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갱신만 허용하고 있고 신규 승인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이민 개혁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은 교사이자 간호사, 자영업자 등으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며 의회가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프라인이 폐쇄되면서 네바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프라인이 폐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유시설 업체 킨덤호건이 운영하는 LA 인근 롱비치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해 네바다주 남부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일부 송유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송유시설 업체 킨덤호건은 성명에서 관련 당국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고 기름 유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을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송유관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 연료를 확보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롬바르도 주지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라스베이거스에 휘발유와 경유를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기름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키즈존, 키즈프리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걸 금지하는 식당이나 업소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뉴저지의 한 식당이 이 노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 등 언론은 뉴저지주 틴턴폴스에 있는 식당 네리스 하우스 오브 스파게리가 지난 9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다음 달부터는 10세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당 측은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도 소음 문제에 더해 유아용 의자도 부족하고 미친 듯이 어지른 것을 치우는 일,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방침이 일부 손님들, 특히 매우 얌전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공지 밑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세빈스키라는 아이디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훈육하려 하지 않고 아예 망각해버리는 부모들도 있다고 찬성했습니다. 반면 나이를 이유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편 MBC 방송은 이 식당의 노키즈존 방침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레드 루스터 버거 앤 브루 역시 10대들의 나쁜 행동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 손님의 입장을 금지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는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가능한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새로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과도한 외환 규제가 국민과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 기업의 외환 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 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해외 송금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와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서 외환거래 편의를 높입니다. 또 규제 체계의 원칙 자유, 예외 규제 전환에 앞서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급 수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됩니다. 이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는데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불허하고 있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는 자기자본 5조 원 이상의 단기 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에 국민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수정 세금 보고 후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수정 보고 후에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세금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할 경우 환급을 계좌이체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이체 옵션이 추가되면서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전엔 수정 보고 받는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돼 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는 최대 16주가 걸리는 만큼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환급을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이체는 없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천 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에서 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는 납세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정 보고의 편리성은 더해졌다면서도 여전히 수정 세금 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면 수정 보고도 가능합니다. 뉴욕주에서는 2월을 마지막으로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 지급이 중단됩니다. 3월부터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 1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2023년 통합세출법에 규정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오는 3월부터 스냅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연방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주가 스냅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2월이 마지막입니다. 3월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됩니다. 또 현재는 수혜 자격만 충족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었지만 3월부터는 기존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뉴욕주에서 스냅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갑자기 줄어든 스냅 혜택에 혼란을 겪을 일부 주민들을 위해 2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수혜가정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월 뉴욕시 스냅 수혜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의 스냅 수혜 가구는 오는 24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4인 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인 $939를 받는 가구도 최소 $95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인근 뉴저지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스냅 월 수혜액이 최소 $50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8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푸드스탬프 수혜 확대법에 서명하고 가정당 최소 $95의 수혜액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제1기획 부사장이 임용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신임 문화원장은 지난달 말께 오랜 공석인 뉴욕 한국문화원장직에 임용돼 다음 달 초 부임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신임 문화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제1기획에 입사해 1990년대에 LA 지사장과 미국 법인장을 역임한 뒤 2006년 제1기획 상무, 2008년 전무로 승진한 뒤 2009년 다시 미국 법인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 신임 원장은 2017년 CJ그룹에 스카웃돼 CJ 라이브시티 대표를 맡으면서 CJ그룹의 한류 컨텐츠 중심 융복합 테마파크 라이브시티 건설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일주일간 평균치가 17만 7,9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10일은 이보다 적은 16만 7천 명까지 줄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5개월 후인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 최근 4주일간의 추가 확진 수는 일본이 162만 명으로 계속 선두였고 이어 미국 120만, 대만 60만 및 한국 54만 명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는 12일 오후 기준 6억 7,287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총 사망자는 685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최근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11학년을 대상으로 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고 졸업시험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대학 수학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 전체에서 고교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11개 주뿐입니다. 미국에서 한 익명의 파키스탄 남성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에게 사용해달라며 미국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 3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역경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이 소식을 확인했고 대사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종종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